요양시설을 찾으시는 분, 요양시설을 짓고 싶으신 분, 요양시설을 갖고 계신 분, 모두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요양의 A부터 Z까지 편안히. 안녕하세요. 편안의 MC 열정. 편안히 대표 유석호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남석진 센터장님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남가자 데이케어 센터 센터장 남석진입니다. 또 우리 센터장님이 계셔서 너무 든든합니다. 예. 오늘도 전문적인 걸 지금 질문거리가 쌓였는데 또 어떻게 쉽게 또 재밌게 풀어주실지 예. 기대하면서 예. 저희가 오늘도 요양과 관련된 실제 사연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30대 남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 다니는 회사로부터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과장 장기 출장 좀 다녀와. 네? 저요? 그래, 최소 3개월에서 길어지면 최대 6개월 정도? 전임자가 영 별로인가 봐. 위과장이 일 잘한다고 그쪽에서 위과장을 보내달래. 가서 시스템 좀 잡아주고 와. 다녀오면 다음 진급은 무조건 따랐다고 봐야지. 예, 알겠습니다. 저는 대답은 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아유, 그래. 회사에서 별일 없었고 밥은 먹었어? 예, 엄마. 몸은 좀 어떠세요? 아유, 맨날 똑같지 뭐. 아이, 신경 쓰지 말고 어여 씻고 쉬어라.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몸이 불편하신 홀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엄마, 저 몇 개월간 멀리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됐어요. 갔다 오면 월급도 더 준대요. 아이, 그래? 아이고, 내 새끼. 아유, 잘했다, 잘했어. 엄마, 제가 반년 정도 다녀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도 그렇게 아시고 같이 갈 준비하시면 돼요. 같이 가세요. 아셨죠? 아니, 나도? 아유, 난 싫어. 아니 왜요? 몸도 불편하시면서 어쩌시려고요? 아유, 난 여기가 좋아. 아니, 친구들도 여기 다 있고 하는 사람도 하나 없고 뭐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가서 답답하게 어떻게 지내냐. 아니, 엄마 그러지 마시고요. 저는 어머니를 몇 번을 설득하고 달래도 보고 화까지 내봤지만 어머니께서는 한사코 싫다고 하셨습니다. 출장 날짜는 다가오고 결국 저는 어머니와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그럼 이렇게 해요. 이것도 싫다 하시면 저 회사에 얘기해서 잘리든 진급을 못하든 출장 안 갈 거예요. 일단 제가 주말마다 올라올게요. 그리고 하루 3번 이상 통화하기. 좋다, 그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 데이케어 센터에 가시는 게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집으로 부르시는 게 좋으시겠어요? 글쎄, 뭐가 낫겠냐고? 아니, 근데 석구야, 하나만 물어보자. 아니, 데이케어 센터의 장점과 단점은 뭐냐? 요양보호사 방문 서비스의 장점과 단점은 뭐고? 그리고 데이케어 센터와 요양보호사 방문 서비스의 비용은 어떻게 다르며 내가 데이케어 받는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시간에 따라 그 비용은 또 어떻게 다른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너는 애매하게 딜을 하는 거겠지, 석구야? 엄마, 그게 저는 진짜 어머니 말씀대로 제대로 자세히 아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안히를 찾게 되었습니다. 편안히에서 대답해 주세요. 제발요. 근데 사실 이거 저희도 너무 궁금한 예. 부분이잖아요. 이 뭐 비용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센터장님 아까 그 어머니가 했던 이 질문들이 있잖아요. 네. 데이케어 센터의 장단점부터 시작해갖고 요양보호사 방문 서비스의 장단점과 뭐 여러 가지 비용, 네, 시간 네, 네.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네. 부탁드릴게요. 나열을 많이 하셨는데 어머님이 데이케어 서비스하고 방문 요양 서비스 이 두 가지의 네. 장단점과 내용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예, 예. 네.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서비스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비스의 시간대가 좀 달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비용 문제예요. 네. 그래서 방문요양센터는 서비스의 방법이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댁으로 파견해서 네. 찾아뵙는 서비스이고요. 네. 그런데 시간이 보편적으로 3시간 이상이 안 돼요. 아. 하루에 한 3시간 서비스를 네네네. 받으시고 예. 그 다음에 방문요양 서비스는 장점일 수도 있는데 가사 서비스가 포함이 됩니다. 다만 가족분들의 가사 서비스가 아니에요. 대상자인 어머님이 잠자리 하시는 방에 대한 청소 부분만 예, 또 예. 어머님이 드시는 식사 정도의 설거지 예, 예. 그리고 그 어머님의 빨래 정도가 추가적으로 가능한 서비스고요. 네. 데이케어 서비스는 보편적으로 3시간부터 10시간까지 선택 가능하신데 한 8시간 정도 서비스를 받으십니다. 네네. 네. 그래서 거의 하루 종일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네.
식사도 점심 저녁을 보통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 서비스까지 받으실 수 있고 프로그램에 대한 시간이 기니까 프로그램도 많이 하실 수 있고 그런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비용의 문제입니다. 방문 요약 서비스는 시간이 짧은 대신에 자부담이라고 해요. 근데 그 비용이 한 15%를 내셔야 되거든요. 그 비용이 보편적으로 15만 원대 정도 나옵니다. 데이케어 센터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에서 40만 원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아 부담 비용. 네네. 네. 그러면 이것도 알아서 자신에게 맞는 거를 이렇게 선택을 그렇죠. 하는 게 예, 낫겠네요. 그렇죠. 서로의 뭐 예. 각자의 장단점이 그렇죠. 너무 확연하게 이게 어르신의 의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네네. 어쨌든 중요한 차이는 이 금액도 금액이지만 데이케어 센터는 본인 말고 어떤 동년배 동일한 상황에 어르신들이랑 같이 교류를 할 수 네. 있고 네, 맞아요. 방문 요양 같은 경우에는 혼자만 있다 보니까 사람의 성향 따라도 다른데 제가 이 유튜브를 하면서 되게 많이 놀란 게 네. 그 데이케어 다니시는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엄청 높으시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교류하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가서 자기 짝꿍이라고 네, 해서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맨날 짝꿍이랑 싸우고 지우개 뭐 놀이도 하고 뭐 오징어 게임도 하고 그랬듯이 데이케어 센터에 가면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이랑 교류하는 것 자체에 치료적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그러니까. 어르신들 감정적으로 도움이 되게 많이 돼서 장단점이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 있어서 뭐 이런 놀이 문화 같은 것도 재밌게 잘 즐길 수 있다 그러더라고. 레크레이션 같은 혹시 거라든가 뭐 계신 남가자 데이케어 센터가 그런 게 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남가자 데이케어 센터를 빗대어서 이런 프로그램 중에서 좀 자랑하시고 싶은 거나 어르신들의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을까요? 프로그램 부분만 이야기를 한다면 네네. 데이케어 센터는 인지 프로그램을 해야 돼요.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라고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신체 프로그램을 또 해야 됩니다. 예. 네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레크레이션이나 사회 적응 네. 프로그램 네.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제도권에서 해야 되게 돼 있어요. 예. 이게 평가 지표에도 나와 있고 예. 이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저희 센터에서 유일하게 좀 장점으로 뽑을 수 있는 건 인지 프로그램입니다. 인지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어르신별로 개발을 해드려요. 쉽게 말하면 우리 색칠 공부라든지 네네. 뭐 숫자 놀이라든지 네. 머리를 사용하는 예. 프로그램이에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든 분들이 치매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워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 공부로 미리미리 예방을 하시면 네. 기존의 치매 경증인 분들도 치매의 속도가 빨라지지 않고 천천히 가는 네. 효과가 있고 또 인지가 있으신 분은 치매 예방 프로그램도 되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런 치매에 대한 부분을 네. 중심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지지원 등급 어르신이나 5등급 치매 네. 특별 등급 어르신들이 네. 저희 센터를 좀 많이 찾는 아, 예. 혹시 그러면 인지지원 등급이나 네. 5등급이 없이 어르신들이 그냥 데이케어 센터를 방문을 해서 원하면? 그 프로그램을 하시는 비율이 있나요? 없습니다. 등급 외자는 할 수는 있어요. 예. 네, 등급 외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비용이 본인이 100%를 다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등급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럼 혹시 데이케어 센터도 한 달에 몇 번 정도는 그 주야간 보호라고 해서 네. 야간에 그 데이케어 센터에서 이렇게 어르신이 주무실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현재 데이케어 센터에서 주무시는 건 안 되고요. 예. 그 서비스를 진행하는 단기보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 단기보 센터에서 그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현재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현재는 한 15일 정도 이용을 하실 수 있는데 네네. 그 부분 갖고는 또 타산적인 아. 경영적인 부분이 있어서 네네. 현실적으로는 단기보호를 네. 찾기가 좀 힘든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는 통합재가 서비스라고 테스팅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 그래서 방문요양하고 데이케어랑 같이 통합으로 할 수 있는 네네네. 그러한 이제는 구조 그리고 주야간보호센터 안에 단기 서비스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구조 네네.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테스팅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 만약에 효과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네. 그러한 통합제가 서비스가 아마 올해부터 실행될 거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연에 보면 이제 6개월 정도면 데이케어 센터나 요양사 선생님 방문 서비스 같은 제가 치료 말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계시는 거는 또 어떨까 싶어요. 제가 치료와 시설로 갔을 때 그 장단점과 비용은 또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번 회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 지금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장기요양 등급이 한 5등급이나 뭐 한 4등급 되시는 거로 예상이 돼요. 아, 예. 왜냐하면 집에 그래도 계시고 네네. 아드님 뭐 저녁상도 차려 예. 주실 네. 정도 되면 그 정도의 등급이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네. 우리가 침대에서 누워 계시거나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거나 예. 이 정도는 아니시기 예. 때문에 네네네. 요양원까지 가시기에는 조금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요. 아. 그런데 여기에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계시는 이러한 부분의 장단점이나 이런 비용 부분을 네. 궁금해 하셨으니까 네. 참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요양병원은 저번 회에서도 한 80만 원 이상에서 보편 한 150만 원 든다 그랬잖아요. 네네. 요양원도 비용이 중요한데요. 요양원도 보편적으로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대 이고요. 더 추가적으로 받는 요양원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네네네. 한 1, 20만 원 더 오. 비용 처리되는 것도 있는데 네. 보편적으로 한 7, 8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편안이와 함께 했는데요. 오늘도 정말 너무 예, 좋은 지식이 아주 그냥 정보를, 예, 팍팍 쌓이고 알려주셔서 있습니다. 예.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요양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또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 주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예, 센터장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편안히